청문위원들 내부에 좀 팀 플레이가 참 수준이 좀 높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팀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게이트 종국에서 특히 청문회를 그치면서 국민 화병이 난 것 같아요. 예. 그 국민 화병을 다스려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아쉬움만 남습니다. 예. 하시다 보면은요, 정말 쥐어펴고 싶은 그런 증인들도 있었죠? 피가 거꾸로 솟죠. 예. 특히 뭐 대부분의 증인들이 뭐 다 그렇지만요. 국민들 느끼는 거나 저희들이나 뭐 똑같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바로 면전 앞에서 불과 몇몇 앞에서 빤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죠. 특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제가 같은 상임위란 말입니다. 교문인데 예. 교문위 상임위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는 100번 1000번 물어도 저는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조윤선 장관이 이용주 의원이죠. 예. 이용주 의원의 그 다그치는 그 탱크같이 예. 저돌적인 반복적인 17번이라고도 하고 18번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굴복해가지고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봤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참 저 젊은 장관이 이때까지 장관이나 2번씩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또 명문대학을 나온 저 엘리트 여성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사람 죽여도 반성하고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녀다, 악녀. 예. 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께서 예, 예.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예. 저는 뭐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제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니까 청문회 처음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출석한다고 해서 뭐 강제 수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아까도 시민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제 기대에 충족 못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알고 싶어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거는 말이죠. 예. 그건 고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예. 제가 두세 번 예. 조 장관한테 조윤선 예.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있냐고 두세 번 물었어요. 먼저 물어보셨군요. 먼저 물었는데 조 장관이 모른다 해서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모르신다고 해도 되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 용납 맞아요.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해서 성과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제 공도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시스트가 있었군요. 예, 그렇죠.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부에서 20번이네. 20번 물어보니까 답변한 거군요. 네. 새누리당의 예. 입장 참 그 힘들다는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 좀 가슴 아프겠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외 중간에 이완영 의원 예.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당 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저도 이제 며칠 이제 이완영 의원 나가신 다음에 제가 간사를 했잖아요. 이 간사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악역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꼭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자기 생각과 달라도 간사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완영 의원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민 밉상이 돼서 예.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마 당 지도부의 저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에 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회장들 뭐 먼저 건강 가셔라 얘기. 뭐 이런 예.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의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위중 교사 이것도 사실은 의혹입니다. 예. 증인이 사전에 그 정동춘 이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뭐 증인을 먼저 만난다는 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보니까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 이 세 사람의 알력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정동춘한테 제가 볼 때는 이완영 간사가 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안쓰럽고 좀 이완영 의원을 좀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예. 입장입니다. 같이 청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유시다 또 실금색 1위 되셔요. 아니 어제도 모 방송사에서요 홍문종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얘기를 하시다가 실검 1위에 한 2시간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 김경진 네, 의원의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통상 보면 이게 어떤 청문회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여야가 쫙 나눠가지고 여당은 철벽방어를 하고 예. 야당은 창으로 악착같이 뚫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옛날엔 그랬죠. 예, 근데 이번 청문회는 다행이게 여당이 사실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예. 어떻게 보면 청문위원들 중에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창의 성격을 가진 야당성 여당 위원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보면 예.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네. 이해운, 예. 여당인지 몰랐을걸요. 그렇죠.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결국은 야당으로 야당 가셨죠. 본당에서 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청문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김성태 위원장께서도 그쪽이어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에 남아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대부분을 점했다면 실은 이번 청문회도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개선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청문회를 참 많이 갈랐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청문회가 국민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갔어요.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카톡으로 제보 들어오고 혼내주세요, 화나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서 한 두세 개 항목은 그 들어온 내용 그대로 그냥 청문회에서 질문해드리고 이랬거든요. 예. 그럼 정말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뭐 새로운 걸 밝힌 것도 없고 국민 마음들 좀 답답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사실은 저는 국민의당 내에서 청문위원 원래 지원을 안 했거든요. 아. 검사 생활할 때 무슨 검사가 별로 이 품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근데 품성에 안 맞는 분이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네. 품성에 맞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떤 검사들입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방위에서 과학기술 정책이나 좀 꾸준히 좀 다뤘으면 했는데 연말에 외도를 한 2달 정도 한 셈인데 다시 이제 1월 한 중순부터는 이제 미방위로 돌아가서 그쪽 생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청문회에서 활동하신 세 분 의원의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관찰자 입장에서 두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목진유 교수님께서. 뭐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런데요.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서도 한두 마디 첨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도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 제품이 보여주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성과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성과는 낮을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마 이번 청문회도 예외 없이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뭔가 밝혀주고 우리 아까 안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화병을 달래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불러놓고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미꾸라지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뭐 빠져나가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로는 뭐 그 어떤 이게 국정조사 특유죠. 국정조사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는 뭐 김경진 의원 지적한 것처럼 이 SNS 시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우리 안 의원께서도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아서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받은 제보를 갖고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전 국민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화병,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얻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도 하여튼 속병이 더 깊어진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예.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안민석 의원, 정유섭 의원, 뭐 김경진 의원 와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문회 그 국회의원들이 다들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할까. 예. 또 열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보였어요. 정 의원님은 내가 잘 몰랐지만 이 두 분은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네. 안민석 의원 저 막 피가 아까 거꾸로 솟는다고 했는데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났거든요. 그게 같이 피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요. 그만큼 열심히들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예. 우리 김경진 의원도 거의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몰입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대목들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요. 예. 저는 문득 우리 김경진 의원 초선이지만 50 청문회 때 노무현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예. 그 노무현도 거기 몰입해서 거의 빙의적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 느낌이니까 그냥 들어두십시오.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그 50 청문회에 아주 격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기 나와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일종의 사냥감이라고 할까? 예. 그 증인들에 대해서 너 불쌍한 이런 연민과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아파하고 뭔가 좀 여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어내자 하는 각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나 예. 상황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 굉장히 많죠. 아쉬움도 있었지만. 예. 그러나 예. 어쨌든 또 여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간에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일단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측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측하고가 격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 청문회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그 싸움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적어도 이번 청문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또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김성태 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고 네. 새로운 것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럭저럭 저는 후하게. 종합 점수는 좋은 점수를 주고 몇 싶습니다. 학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정량 평가는 예. 내리지 말고 예. 그냥